(9년) 전 제가 웹툰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1화 오프닝 원고를 발견했습니다. 만화가들의 작업실을요, 서울 인근의 쪽방촌에 비유했더라고요. 작은 방에 갇혀서 작업을 하는데 그런 방들이 수없이 많이 이어져 있는 풍경, 거기서 만든 작품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이미지에서 완전 감수성이 막 터지는 오프닝을 썼더라고요. 그 후로 9년이 흘렀지만 제가 느끼는 만화가나 웹툰 작가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런 풍경이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고독한 작업이고요. 여전히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딱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에 비해서 작가들이 느끼고 있는 일종의 공통의 고독감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정도? 나도 힘들고 내가 모르고 있는 누군가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보람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종류의 연대감. 이런 감각은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저희는 이런 감각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방과 후 활동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과 후 활동을 비롯한 블라블라블라 웹툰스쿨을 진행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네, 홍난지 선생님 쪽으로 약간 가까이 녹음을 해야겠다. 이렇게. 네,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작은가요? 네, 제 발성을 있는 힘껏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은 두 번째네요. 네, 그렇네요. 날씨는 미쳤고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제가 잠깐 나가가지고 정말 잠깐 한 5분 나갔는데 그 건강 목걸이가 달궈져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목이 막 뜨거운 거예요. 아, 진짜요? 어마어마한 날씨 속에서 에어컨도 끄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열악하지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이? 매우 무덥게 지내고 있고요. 근황이 진짜 없다는 걸 알려주는 첫 마디네요. 날씨 이야기하면 뭐 소개팅도 아니고 정말 없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요. 유럽식 근대적 인사법인가요? 아니, 날씨가 참 덥네요. 정말로 사실은 제가 네. 이 근황이 한 2주간 정말 다채롭게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몇 년간 있었지 않았던 일들이 막 터졌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개인적인 것이고 갑자기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제가 너무 되새기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좀 이게 두 건이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꺼리낌을 느끼는 게 좀 몹시 새삼스럽네요. 다른 이의 뭐 개인사, 뭐 본명 다 얘기해놓고선 미안합니다, 여러분. 누구였죠? 잘 지내세요? 제 개인적인 일은 못 밝히겠네요. 그 친한 친구 누구였죠? 그 수진이. 또 말해. 수진 씨 잘 지내고 계시나요? 수진아 미안해. 생각보다 사람들이 방과 후 활동을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이었어요. 네, 정확히 권혁주 작가님 한 분이 해주셔가지고 모든 이의 생각이라고 믿고 가려고요. 네. 확실히 그게 있어요. 이번 화는 또 무슨 작법 얘기나 아니면 뭐 내가 잘 모를 수 있는 작가가 나오면 어떡하나, 내 몽터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사연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좀 뭐랄까요, 어렵지 않아 좋다. 친숙해서 이런 분들 많이 계셔서 그리고 이종범보다 홍난지가 말을 많이 한다. 거기서 더더욱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저희 근황은 왜 이렇게 많이 써왔지 내가? 근황 진짜 많아요. 근황 진짜 많으셔서 좋겠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처절함을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근황을 써놓은 게 우산을 샀다. 이거 왜 썼냐면 우산 맨날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자주 잊어버려요. 진짜 자주 잃어버려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단편 만화 중에서 도깨비 중에서 양말을 한 짝만 가져가는 도깨비 만화 누가 그러셨더라? 이윤혜 선생님이었나 이미라 선생님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열쇠도 잃어버리고 열쇠도 사라지고 양말도 한 짝만 사라지고 막 이런 것도 자꾸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집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모든 집에는 이런 도깨비가 살 거야. 동화적이다. 내가 잃어버렸을 리가 없어. 이런 단편이 있었거든요. 우산을 제가 너무 잃어버려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했어요. 뭐냐면 비싼 우산을 사자.
아하. 아, 뭐 우산 치고 비싼 거지 진짜 비싸진 않습니다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비싼 우산. 홈쇼핑. 홈쇼핑에서 파는 홈쇼핑 우산이요? 아니고요. 홈쇼핑 같은 방송. 영업 활동. 이거 우산인데. 근데 되게 멋져 보이네요.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우와. 킹스맨 우산 보고선 잠깐 생각을 했다가 네. 그거 너무 비싸요. 아세요? 몰랐어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걸로 샀는데 요 케이스도 지퍼가 달려 있죠. 근데 멋지네요.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나 비싸요 하고 얘가 생겼어요.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시겠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2만 원 하나? 진짜요? 네.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2만 원치고. 2만 원 같진 않은데. 편의점 우산을 맨날 사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두호 선생님을 잠깐 차를 모셔다 드리는데 비가 와서 그 예비 우산 있으니까 가져가시라 그러고 드렸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치. 그 맞아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산을 샀는데요. 이게 근황으로 써 있다는 게 뭐냐? 네. 근황이 그만큼 없다. 아, 진짜. 우산의 상징은 근황이 없다. 그렇죠. 우산 잃어버릴 때마다 사세요? 저는 비가 올 때마다 사요. 되게 미안됩니다. 굉장히 미안이 되네요. 네, 제가 항상 우산을 맑은 날엔 갖고 다니면서 비가 올 때는 안 갖고 다녀서 맞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미안이 되네요. 그렇죠. 저보단 나으시네요. 제가 훨씬 낫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근황은 네.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만화책 중에서 네. 프라레슬러 대장군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오. 프라모델로 프로레슬링하는 일본의 만화인데 신기하다. 예, 그 프라레슬러 산시로라는 원제 지금 그거 중고가로 만약 물건이 나오면 7권짜리 묶어서 한 40만 원? 30만 원? 대박. 그만큼 초레어 아이템이라는 얘기인데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구했어요. 결국. 그래서 프라레슬러 대장군의 피규어만 샀어요. 저기 있는 저기 구석에 3개가 서 있죠? 우와, 멋지다. 네, 미국에서 샀어요. 아마존에서. 우와. 어렸을 때 본 만화는 뭐 요즘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에 보셨던 거. 예전에 봤던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만화는 둘리? 둘리. 네. 둘리는 그죠. 한국인들 마음속에 다 있. 네, 보물섬에서 너무너무 즐겁게 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많은 수의 분들은요, 둘리를요, 영화관에서. 그쵸. 정말 들어보기만 했던 만화책으로 연재되는 건 못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물섬으로 연재될 때마다 봤으니까 둘리가 이상하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아직 정돈이 안 됐을 때는 입이 이렇게 부리처럼 좀 길었어요. 맞아요. 네. 진짜로 무슨 사우루스 같이 생겼어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되게 옛날 그런 뭔가 요소들, 정말 그 옛날 향수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있거든요. 그쵸. 그런 분위기의 내용들도 많았고. 네, 막 오징어 막 10마리 먹는 게 소원이다. 막 라면 배 터지게 먹는 게 소원이다. 막 이러면서, 예. 고길동 아저씨가 자꾸 라면만 끓여오라 그러고 맞아. 혼자만 드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둘리가 진짜 라면 한번 배 터지게 먹고 싶다. 그게 언제죠, 그게? 6.25 직후인가요? 80년대 초반이죠. 80년대 네. 초반, 그죠. 그때 나왔던 만화니까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극장판으로 나오는 둘리 보시면 진짜 그 디자인이 정돈됐잖아요. 맞아요. 예뻐졌죠. 네. 진짜 옛날 얘기네요. 진짜 옛날. 이래서 또 우리의 청취자를 한 명 한 명 날리게 되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본 만화는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 시리즈. 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전부 표절이죠. 전부 따라 그리고. 네. 네, 그때 유명한 작가 몇 명 있었어요. 가상의 작가. 이름 아직도 기억나. 그 중에서 이제 프라레슬러 대장군도 있었는데 그 만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아무튼 갖고 싶어요. 저는 점프트리 A 플러스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이은혜 선생님이요? JTA. 그때는 제가 좀 그래도 자랐을 때니까 저의 사춘기 시절 제가 나 만화학과 가야겠다라고 느끼게 했던 그 만화가분은 박희정 선생님이세요. 호텔 아프리카. 네, 지금 다음 웹툰에서 그 다른 글 작가님과 엑소클럽이라는 엑소클럽. 네, 그런 테마 마틴 앤 존. 네네. 진짜 끝내주죠. 저는 정말 호텔 아프리카는 읽으면서 말씀하세요. 제가 마치 그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특히 여기 1권에서 보시면 그 굉장히 광활한 미국의 텍사스 같은 그 유타주의 그곳에 그거 아닐걸요?
맞아요. 박희정 일러스트레이션 시에스타. 근데 여기에는 그 장면이 없는데. 그렇죠. 없죠. 네네. 그냥 저는 이 책을 갖고 있다. 저도 이거 선생님의 네네. 일러스트북. 네. 진짜 끝내줍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광활한 그 텍사스 유타 주의 어떤 그 뭐라고 해요? 거기 사막도 아니고. 네. 평야? 네, 평원? 평원 뭐 이런 되게 건조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바그다드 카페 영화 같은 느낌의 그렇죠. 그 공간 안에서 빨래들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펄럭이는데 왠지 그 펄럭펄럭이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요. 어딨지? 이 바람이 이렇게 날리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 일으켰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저기 있네요. 교수님 방에서 본 적 있어요. 저기 있어요. 네. 별빛 속에 옆에 있네. 저는 그 작품을 보고 진짜 그림도 엄청 따라 그리고요. 정말. 전 박희정 선생님의 키즈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유시진의 쿨핫. 유시진 선생님. 유시진 선생님! 조디악. 난 진짜 유시진 선생님은 그 되게 냉철한 그 되게 엄청 몰입하게 하지 않으면서 되게 말을 청취자들 나가는 소리 들려요? 너무 이렇게 몰입하면 안 돼. 아니 근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옛날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가워하실 만한 근황이긴 하죠. 네. 우리 옛날 만화 얘기도 언젠가 한번 해보죠. 뭐 보고 자랐나. 네. 재밌겠네요. 네, 우리만? 진짜 재미없겠다. 그러니까요. 그게 별로. 번외편. 네. 한번 해보죠. 아무튼 저의 근황은 개에게 물렸습니다. 저런. 저희 집 개. 달리. 이놈의 새끼. 달리가 유기견 출신이잖아요. 네. 가끔 예민할 때가 있어요. 달리가 주기적으로 아픈데 그 아플 때에 가끔 애가 아무것도 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탈수가 오면 안 돼요, 개들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200mg 이상의 물은 먹여야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주사기로 아내나 저나 번갈아 가면서 입에다가 물을 막 쏘죠. 강제 급수를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아픈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 몸이 약해요. 이번에 물을 주다가 얘가 물었어요. 아이고. 어금니로 제 엄지를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아이고. 잘근? 네,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상풍 주사를 급하게 맞고. 아무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근황을 만들려다 보니 걔가 물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슬픈 근황이었습니다. 저희 근황 진짜 별거 없고요. 본격적인 근황은 여러분 그 궁극의 플롯이나 그쵸. 롱터뷰 등등에서 들어보시도록 하면 좋겠고요. 맞아요. 저희 둘의 근황 말고요. 네. 청강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의 근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났던 네. 공모전에 대한 근황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웹툰 독자분들의 경우는 웹툰으로 연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모전들을 준비하실 텐데 예를 들면 네이버의 최강자전, 대학만화 최강자전에서 이제 올해부터 최강자전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레진 공모전도 있고요. 네. 다음 공모전도 있고 매치마다 공모전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연재를 위해서 하는 공모전이고요. 그거 말고 웹툰이나 만화 관련 전공을 갖기 위해서 입시를 보통 하잖아요. 네. 그 입시를 하기 위한 공모전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만화과들이 보통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가끔씩 하는데 네. 이번에 청강대학교에서도 공모전을 했어요. 그렇죠. 자세한 얘기를요 저희가 특파원처럼 이렇게 그쪽을 맡아주셨던 청강대 만화스쿨의 김정영 교수님께 여쭤보는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요. 네. 짧게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방과 후 인터뷰 활동. 네, 여기는 청강대학교 제 연구실입니다. 엄청난 곳이죠. 305호. 제가 이제 제 연구실이 305호라는 게 굉장히 뿌듯한데 어서 오세요 305호. 5자를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그 제가 좋아하는 웹툰 제목이 어서 오세요 305호인데요. 이곳에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청강대학교 공모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저랑 홍란지 선생님이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영 교수님, 청강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의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의 김정영 교수라고 합니다. 네. 보통 학생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입체 드로잉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저 처음 뵀을 때 만화 진짜 만화 주인공 같이 생긴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블랙잭. 블랙잭. 그쵸. 대치카우 사무 만화에. 그러니까 코도 이렇게 날렵하시고 머리도 이렇게 기시고. 그 지금은 면도하시는데 항상 그 수염을 딱 관리하고 계실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 아톰 작가의 만화에 나오는 그림체였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끄러워질 수가? 갑자기 제가 요즘 느낀 건데 수염과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그 아티스트 계열에서
보통 일반인 계열로 오셨어요? 심리적 충격이 가장 컸고요. 충격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딸이 무슨 충격인지 말씀 안 하시고 뽀뽀를 잘 안 해주십니다. 그렇죠. 네. 유부남, 그쵸, 아이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저하고 스킨십을 하는 동안은 네. 조금 깎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기를 생각입니다. 이상하게 확실히 수염이 짧으니까 네. 예술적 감흥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렇죠. 예술가 아티스트에게 수염이라는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건데요. 그런가 봐요. 저는 아내가 너무 싫어해서 못 기르고 있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저요? 네. 저 수염짜리는요 거의 뭐 최종 진화형이에요. 놔두면은 최고입니다. 네, 발모도 훌륭하고요. 굵고 이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근데 밀도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밀도 훌륭합니다. 네. 네. 그리고 금방 나으세요. 수염은 밀도지. 빨리빨리. 하루만 있으면 나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하여튼 김정은 교수님을 직접 찾아뵌 이유는요. 공모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잠깐 그 공모전 심사 때문에 저희도 갔었잖아요. 네.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작품이. 공모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어떤 공모전이었나요? 원래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는 그 현장 대회 네. 공모전을 무료로 진행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너무 일이 많고 또 여러 교수님들도 힘들어하고 네. 그래서 잠시 멈추어 있다가 근래 보면 이제 공모전이 많아지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청강을 워낙 선호하는 학생들이 손이 좀 느려서 그다음에 입시에 맞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럼 우수한 인재를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발굴해 보자라는 의미가 가장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화 쪽, 애니메이션, 또 게임 이렇게 세개 스쿨이 입시 자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약간 사촌 전공이죠. 그런 친척 거죠. 느낌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 대중문화.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스쿨이 같이 해서 이번에 이제 유료 공모전을 시작하게 됐고, 네. 이번에 그 새롭게 이제 그 개편된 형식의 공모전으로는 1회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의 형식을 띠고 있고, 온라인 그다음에 공모전. 유료 형식을 띠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좀 네네. 참가할 수 있는 형태를 많이 띈 공모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식 명칭이 뭐죠? 좀 길어요. 저희 나라에서 제일 긴 건데요. 제일 긴 이름이죠. 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네. 청강 네. 문화산업대학교 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길다. 콘텐츠 공모전 28자입니다. 단일 공모전 이름으로는 가장 긴데요. 가장 깁니다. 28자 세워보셨어요? 네, 일일이 해봤습니다. 워낙 길어가지고. 이 몇 가지 그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공모전이었어요. 지금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시는 지금 시점에서는 다 끝나서 그렇죠. 이제 수상까지 시상식까지 끝난 상태인데요. 꽤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크게 공모전이라고 하면 입시를 염두에 둔 공모전과 웹툰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 연재를 등단. 등단. 직업인으로서의 등단을 염두에 둔 공모전.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입시를 염두에 둔 공모전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공모전이에요. 그렇죠. 보통 공모전이라 그러면 이제 저 어렸을 때 100일장. 맞아요. 100일장 나가보셨어요? 나가봤죠. 보통 어떻게? 결과가. 공설운동장에 항상 가서 입선. 저는 100일장을 휩쓸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우와, 멋지다. 저랑은 달라요. 이야. 저는 그 100일장이나 공모전 이쪽하고는 인연이 없거든요. 정말 상을 타본 적이 없어요. 두 분은 그쵸. 두 분은 어떤 수상 실적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손이 빨라서 제가 그리면 그다음에 한 2점 정도는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과 같이 그려주는 같은 시간 동안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다. 근데 이번 거는 보통 우리가 100일장 하면 떠올리는 현장 공모전이 아니라 온라인 공모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상에서 접수하고 작품도 내고 우편으로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개요를 갖고 있는 공모전입니까? 몇 명이나 왔고 얼마나 뽑았죠?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올해가 첫 해이고 해서 과연 얼마나 올까? 네. 그래서 맥시멈을 잡은 게 한 1000명 정도 잡고 시작을 했어요. 1000명 정도가 응모를 할 것이다. 네. 그 사실 1000명도 적은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죠. 그런데 첫날 보니까 한 6명 온 거예요. 망했다.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며칠 동안 받았는데요? 거의 한 달인데 이제 스타트업을 딱 하고 보니까 한 명 정도. 6명? 예, 6명. 사이 좋네요. 대상부터 입선까지 하나씩 딱 주면 좋네요. 쭉 6, 7, 5,
8 이렇게 한 자릿수로 증가를 하다가 거의 일주일 남겨놓고 네. 뭐 50, 60 늘더니 역시 마감돼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2013년 정확히 응능을 했죠. 대단한 최종적으로. 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2000명. 이거를 대행해 준 곳이 이제 엠굿 미대 입시라는 곳인데 미대 입시요. 예, 그곳에서 경이롭다. 정말 경이로운 숫자예요. 첫 해에 이 정도 인원이 올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요. 원래 다른 대학교는 공모전이 상당히 광범위해요. 네. 디자인, 파인아트, 만화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여러 군데 아우르면서 해도 1000명 내외가 올까 말까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화, 애니메이션, 네. 게임을 묶여있는 어떤 단일 종목에서 이 정도 왔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경이로운 숫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명이라는 그 숫자의 사람들을 숫자가 아니라 실제 모여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홍난 선생님? 2000명이요? 제가 3000명 규모의 공연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공연을 해보셨다고요? 대학교 때. 우와. 진짜 많아요. 음악으로? 네, 음악대. 대박이다. 능력이 뭐 절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자기 자랑으로 빠지는 그 뉘앙스가 있지만 의도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2000명이라는 그 사람의 숫자를 실제로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많아요. 많아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그 심사하러 들어갔다가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응모를 한 덕분에 제가 죽을 뻔했죠. 그 공모전 이제 교수가 돼갖고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 전에 맨날 이제 응시자였다가 떨어지기만 하고 처음으로 이제 심사 때문에 갔는데 거대한 그 체육관에 작품을 쫙 펴놓고 하나씩 쭉 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건 뭐였냐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 시험이나 테스트는 평가하는 사람이 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들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공모전에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본인이 편할 수 있는 방법보다 진짜로 좀 이거 재밌나? 이거 보려고 되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완성도도 높고 사실은 2000명이 왔다 그래서 작품들의 수준이 좀 낮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어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일단 그림적인 면에서는 뭐 공모전이니까 잘 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아직 입시를 바탕에 둔 공모전에서 내용이 얼마나 재밌겠냐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상 탄 작품 너무 최우수상이죠. 최우수상. 최우수상 탄 작품 재밌었죠. 만화 분야에서. 네, 만화 분야 최우수상. 총 몇 명이 수상을 했죠 이번에? 이번에는 보통 전체 인원에서 보면 한 30%? 30% 이상이 이제 입선 이상이 되게끔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죠. 그랬군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혜택은 역시 무시험 전형. 시험 안 보고 대학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쪽으로 입학을 하고자 한다.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대상을 받으면 바로 입학이 가능한 겁니다. 부럽네요. 내가 대학교 입학할 것도 아닌데 괜히 부럽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최우수나 우수 정도 받아도 기본적으로 가산점이 있는데 그 가산점이 거의 절대적이죠. 저는 몰랐는데 그 가산점 몇 점? 30점이었나? 보통 30, 뭐 50, 70 이 정도 나가는데 그 정도면 되게 큰 거라면서요? 대세를 딱 결정짓는 점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은 한 명이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은 뭐 한 10명 이상이 되는. 지금이 7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입시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어진 학생들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고3 때 1학기 수시 붙고 이제 내가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 있었으면 진짜 저는 너무 배가 아파갖고 힘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연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연재가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지망생들은 아주 짧고 굵은 행복한 기간을 보내거든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갖고 참 여러 가지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들은 또 왠지 저 친구는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을 하는데 나는 가고 싶은 학교에 아직까지 열심히 또 갈 길이 한참 남았구나 생각하면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산 꼭대기에서 딱 유유자적하게 그늘에 앉아서 열심히 입시를 향해 등산하고 있는 학생들을 내려보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 제 1회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공모전 28자 공모전 수상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사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이 공모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청강의 특징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본다입니다. 계속 간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2회, 3회, 5회, 30회 이렇게 가도록 아마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시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큰 혜택이 있지만 사실 입시를 떠나서도요. 나중에 연재를 위해서 공모전 같은 거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청강대학교 만화스쿨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공모전 같은 컨테스트, 컴피티션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년에 있을 공모전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대충 예상할 만한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매년 언제쯤? 5월이 가장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5월, 6월에 걸쳐서 할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다. 아직 미정이지만 내년에도 한 4월에서 6월 사이 언제쯤에 다시 열릴 청강대학교 블라블라블라 공모전. 아주 긴 제목의 그 공모전. 28자. 28자 공모전. 네. 뭐 공고가 난다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입시 관련 사이트는 거의 대부분 공고가 뜰 거고요. 네. 그다음에 SNS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을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학원에서 정보를 들으실 거고요. 그럼요. 네, 학원이 없이 혼자서 독학을 하시면서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청강대학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SNS, 트위터 계정 이런 것도 통해서 쭉 보시면 그때쯤에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홍보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광고 한번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그 CKMC 청강대학교로부터 돈 받아갖고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돈 받으면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죠. 네, 그리고 미대 입시를 통해서 당연히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홍보는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화 콘텐츠 스쿨에 2018학년도 전형에는 특별 전형이 빠져 있어서 아쉽게도 2018학년도에는 가산점 부여를 받은 학생이 네. 지원을 해도 응시 좀 이렇게 혜택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데 2019년부터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만화스쿨의 입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만 2018학년도에 응시할 경우 전부 내년이요? 그쵸, 이번에. 이번 입시생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지만, 그러니까. 뭐 2학년이나 아니면 뭐 재수해서 내년 오는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죠. 내년 공모전은 혜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년 입시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은 어차피 지난 일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거는 혜택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깜짝 저희 근황 한가운데 갑자기 깜짝 무슨 특파원처럼 와갖고 김정현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되게 좀 생뚱맞긴 하지만 어떠셨나요? 짧고 굵은 인터뷰. 이른 아침에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너무 일러요. 아침 9시입니다. 바쁘셔가지고 같이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다음 기회에 또 재밌는 일이 있으면 찾아뵙고 목소리 또 듣는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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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예, 짧은 그 인서트 잘 듣고 오셨고요. 아무튼 뭐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종류의 그 관문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쭉 찾아보시고요. 네. 너무 건성으로 안 하나 이거? 아무튼 방과후 활동에서까지 근황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방과후 활동 어떤 코너로 이루어져 있죠? 방과후 활동은요,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보는, 정말 힘드시겠구나라고 공유해보는 시간과, 그리고 영업활동을 각자 하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고민활동과 영업활동이 있습니다. 고민이 아주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저희 저번에 방송 나가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 사연도 보내주시고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한동안 여러분들의 팟빵 댓글이나 팟캐스트 쪽 댓글을 못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밀린 거 소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냈는데 왜 안 읽어주나 그러신 분들은 몇 회 더 들으시면 나옵니다. 일단 오늘도 한번 방과후 고민활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방과후 고민활동. 와! 네. 기다리신 거죠? 아니. 편집점. 일단 되게 진지한 질문들이 몇 개 있고요. 그 사이에 짧은 것들도 있어요. 뭐 윤 실장님께서 혹시나 하고 웹툰으로 검색했는데 이런 대박 팟캐가 뜨네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 외에 거의 모든 시간은 그림을 그려요.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거나 들을 곳이 전혀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윤 실장님. 이름도 윤 실장. 자영업이면 보통 윤 사장 아니에요? 그러게요. 실장이 풍기는 아우라가 따로 있나? 그러게요. 자영업이라고 하실 때 진짜 실장이라는 호칭을 안 붙일 것 같은데. 또 실장이라 그러면은 이미지가 잘생김이잖아요. 그래요? 드라마에서의 실장님 아닌가요? 실장님 뭐예요? 실장님. 기본적으로 잘생겼죠? 윤 실장님 감사드리고. 일하는 시간 외에 그림을 그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으로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웹툰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걸로 여가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단하시죠. 저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아, 문화를 향유하는. 그죠. 그러니까 쉴 때 할 게 없으면 뻘짓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쵸. 여가 시간에 대부분 다른 나쁜 생각으로 빠지거나.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스트레스는 엄청 받는 사회면서 네. 스트레스를 풀 길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이게 남성 여성 안 가리고 다 없어요. 맞습니다. 그나마 남성은 좀 더 뭐랄까 여성은 더 불리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시간 보내고 이런 가능성이 넓어지는 게 저는 진짜로 그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제가 여쭤봤죠. 네. 일하는 시간 외에 뭐 하시냐고. 저에게요? 여쭤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딱히 대답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쵸. 별로 그렇게 대답할 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윤 실장님 대단한 여가를 보내고 네. 계시네요. 일단은 이름 불러드리면 또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윤 실장님. 윤 실장님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0일에 보내셨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읽어드리네. 그 다음에 QHDTJS 0410 이거 쓰면 뭐가 되지? 한글로 쓰면 뭐 나오겠죠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자, Q H D T J S. 나 뭐하니 지금 다시. Q H D T J S. 홍선님. 오. 홍선. 네. 와. 0410번님. 네. 이종범 작가님 목소리는 이병헌. 근데 목소리는 진짜 음성 진짜 좋으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아까 실장님이 잘생긴 이미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실장님의 조건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목소리는 어때야 되죠? 이종범 교수님처럼 이래야 이렇게 되나요? 네, 중저음으로 깔리는 목소리. 알겠습니다. 웹툰이스타의 푸른봄님께서 네. 읽어주시죠. 네, 웹툰이스타의 푸른봄입니다. 이번 주 시합편과 박수봉 작가님 인터뷰편은 정말 좋네요. 진짜 옛날에 쓰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사실 웹툰 리뷰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게 독자로서 감상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온 회차를 들으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웹툰이스타의 이재민님, 푸른봄님. 웹툰이스타하고도 저는 또 친근한 사이입니다. 네. 몇 번 초대해 주셨었고, 저를 놀러 갔었고. 네. 근데 이 웹툰이스타도 만화카페로부터 공로상도 받았었어요. 아, 정말요? 네. 오, 그러실만 하죠. 단일 작품으로 가장 오랫동안 웹툰 혹은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팟캐스트고요. 물론 더 먼저 시작해서 오래 간 건 저의 팟캐스트지만 단일 방송으로 제일 오래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로상을 받을만 하시고 네. 내용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웹툰이스타 오래 끌고 가시느라고 정말 힘 많이 드실 텐데 네. 이렇게 또 저희한테 같이 놀러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전 이 푸른봄님 같은 분들이 만화 쪽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방향이 항상 맞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제가 진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 웹툰이스타 죄송합니다. 제가 나온 부분 들어보시면 안 되고 네. 안 되고요? 부끄러우니까 다른 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클레이님께서 네. 내년쯤에 김태곤 작가님은 공중파의 고정 출연자가 됩니다. 김태곤 작가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축하드리고요. 저희 김태곤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였다면 네. 궁극의 플롯의 메인 이벤터. 아, 진짜. 그렇죠. 정말 대단하시죠. 히어로. 이미 그리고 공중파에 많이 출연하지 않으셨었나요? 네, 그쵸? 클레이님께서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공중파 많이 나가셨는데 고정 출연자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 고정. 한 단계 더. 아, 그쵸. 그렇죠. 저는 김태권 작가님은 솔직히 저희가 모시기에 너무 대단하신 분이셔가지고 맞습니다. 언젠가 어디에선가 분명히 모셔갈 텐데 네. 그때 이제 웹툰스쿨에서 나가면 네. 뒤에서 열심히 씹어야죠. 잘 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웹툰스쿨로 떠서 딴 데 가서 돈 번다. 김태권 작가님 듣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너럴 캐노비님께서 빨리 궁극의 플롯이 올라오지 않아 현기증이 납니다. 라고 읽어드리는 저희는 반가운 활동이네요. 질문! 만화 소재를 찾는 각 작가님들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네. 아, 요거는 궁풀용인가요? 궁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니까요. 만화 소재를 찾는 거요. 저의 경우만 놓고 보자면 뭐 예를 들면 인터뷰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네. 작가 소재 어디서 찾으세요? 그럴 때 이제 인터뷰하는 분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답변은 예를 들면 하일권 작가님 같은 경우 목욕의 신, 욕탕에 들어가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데 작품이 너무 안 돼서 스트레스 풀려고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번뜩이며 떠올랐다. 뭐 이런 어떤 그 유레카. 그 얘기거리가 있는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소재를 찾는 어떤 명확한 노하우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걷다가 떠올랐다.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덕질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그 덕질이라면 예를 들면 뭐 좁은 영역의 덕질 말고 네. 이거 뭔가 좀 흥미로워 보이는데 싶으면 약간 징하게 파잖아요. 아, 그쵸. 제가 좀 막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소방관 좀 꽂혔다. 그러면 소방관 하는 동생을 불러요. 아, 인터뷰를 하시나요? 뭐 먹고 싶니? 간만에 보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물어봅니다. 장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 장갑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덕질이죠. 취재하시네요. 근데 그 취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냥 밥 먹으면서 덕질하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야, 무슨 차량을 타냐. 뭐. 그런 식으로 덕질을 하다 보면은 소재거리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 진짜 드라마가 많구나. 네. 저는 덕질에서 주로 소재를 찾고요. 뭐, 드물게 어떤 분들은 노래 가사에서 영감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달라요. 궁풀에서 기회가 되면 한번 다른 분들에게도 여쭤볼게요. 저도 한번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작품에 대한 소재 말고 어떤 글을 쓸 때 아이디어나, 네. 뭔가 급하게 아이디어를 내야 할 무언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 주변의 것들을, 관계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종목 교수님처럼 이렇게 막 덕질을 해요. 엄청나게, 이것도 관계 있을 것 같다. 뭐 책도 보고, 인터넷 서치도 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찾아보고, 네네.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정말, 자기 전까지도 꿈에서 나올 정도로 집중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는. 네. 네. 그리고 진짜 한량처럼 멍 때리고 있거나, 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보면 갑자기 불현듯 이게 있어요. 이거 약간 밥에 뜸 들이는 것처럼. 네네네. 안 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네, 안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근데 안 하는 시간의 전제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파고들어서 내가 관심을 엄청 쏟았을 때. 우려내는구나. 네, 그랬을 때 이게 쑥 꾹꾹 들어 담기고 하다가 멍 때리다가 다시 그 생각이 나면 그치 뭐 그렇지 하면서 뭔가 실생활에서 그게 머릿속에 계속 잠재되고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면서 저거 연관되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술 담그는 것 같아요. 술 담궈놓고 한창 있으면 이제 맛이 우러나듯이. 그렇죠. 네. 대단하구나. 네. 맞아요. 뭐 스테이크 레스팅 해준다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뭐 수학 문제 풀다가 안 됐는데 네네. 자고 일어나면 풀리더라. 뭐 그런 비슷한 건가요? 네, 조금 관심을 덜 들였을 때 그때 갑자기 뭔가 확 하고 떠오르는 그런 느낌? 뇌 단위로 노동을 하시는군요. 뇌여 일하라. 저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게 확실하게 프로세스가 안 잡혔을 때는 무조건 달려들고 계속 몰입만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럴 때 아이디어가 샘솟는구나를 알았을 때는 일부러 그 과정을 즐기죠. 네. 언젠간 떠오를 거야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몰입하고 일부러 시간도 두고. 엄밀히 말하면 소재를 찾는 단계보다는 글이 좀 안 풀릴 때 얘기군요. 글이 안 풀릴 때나 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가 찾아야 할 때, 논문을 쓸 때나 아니면 또 기획을 할 때, 네네. 네,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연관이 잘 안 될 때. 빡세게 준비하고 고민한 다음에 탁 놓고 안 하는 기간이 있으면 네. 뇌가 알아서 일을 한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한데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최규석 작가님. 송곳의 최규석 작가님,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인데, 네네. 그분이 스토리 쓰다가 막히거나, 뭐 안 떠오를 때, 고속버스, 뒷자리에 탄대요. 못 나가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갔다 올 때까지 못 나가잖아요. 네. 진짜 안 풀릴 때, 부산행 버스 탄대요. 부산에 갔다 올 때까지 못 나가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뭐, 다른 동료 작가님은 걷는 게 주로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걷는데요. 살이 안 쪄요. 것 같아요. 그런 각자의 노하우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자, 제너럴 캐노비님 답변이 뭐 미흡하게나마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짜루짜루 진짜루님께서 이종모 작가님 요즘 듣고 계신다는 얼음과 불의 이해 팟캐스트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거 왕좌의 게임 7 보고 있는데
제가 근황 토크 추천해서 들어보려고 찾았는데 안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 네.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엄청 많이 즐겨 듣잖아요. 네, 맞습니다. XSFM에서 나온 그 래퍼셨던 UMC 유이님께서 진행하시는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의 그 멤버들 이전에 원년 멤버들이 진행하던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알기 싫다를 검색하시면 일단 방송이 2개가 나오고요. 네. 그 중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 말고 두 번째로 만들어진 걸 찾아보시면 그게 이제 시즌2 정도 되는 느낌인데 그거 초반부 어딘가요? 얼음과 불의 잉해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 몇 편에 걸쳐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그 왕좌의 게임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한번 쭉 찾아서 들어보시면 상당히 복습, 예습 뭐 다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짧은 것들 읽어드렸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긴 질문들을 읽어볼게요. 네. 쿠 작가종님께서 하신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곤조곤 만화 박물지 어떤 교집합 그리고 이종범 작가님이 진행하시진 않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까지 웹툰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는 작가 지망생 쿠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나 작업 중에 어떤 교집합을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작업했었고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교집합이 끝나고 나서 무슨 팟캐스트를 들어야 하나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던 와중에 이렇게 또 라디오를 하게 되셔서 반가운 마음에 작업하며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여기에다 써도 된다고 하셔서 여기에다 적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봅니다. 제가 지금 웹툰을 작업하면서 그래픽 노블이라는 잡지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잡지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며 요즘 들어 그래픽 노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그래픽 노블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만화가 글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형태가 그래픽 노블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작가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웹툰 작가들이 정의하는 그래픽 노블이란 그리고 그래픽 노블과 코믹스 혹은 웹툰의 플롯의 차이점을 웹툰 작가님들 관점에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더위 조심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쿠 작가종. 일단은 제가 진행을 해왔던 것들 쭉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네. 어떤 교집합은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간, 좋은 기억이었죠. 아직까지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언젠간 생각을. 다시 시작하실. 그렇죠. 네. 슬프지 왜 이렇게? 슬퍼요. 안 슬퍼요? 자,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작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그래픽 노블이라는 그 잡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관계자분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선물로 주셔서 잘 읽었었어요. 일단 그래픽 노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그래픽 노블은 우선 물리적으로 코믹스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 양장본, 양장본, 제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지는 않은 말일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만화책 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조금 더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 책처럼 페이지 수도 한 200페이지 정도씩 되고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단어가 먼저 만들어지게 된 거는 미국에서부터인데 미국에는 그 코믹스라고 하는 코믹북 자체가 원래 신문 연재 만화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네, 신문 연재 배트맨 초창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잡지 형태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코믹 스트립스, 신문 연재 만화라고 하는 그 타블로이드판 일요 연재판에 전면 판형을 해서 만화가 연재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스포츠 신문. 네, 전면 판형에. 그런데 그것들이 연재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일요일마다만 보는 게 아니라 모아서 좀 보고 싶다. 단행본. 생각을 하게 되는 걸 캐치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 타블로이드판을 여러 번 접은 판형으로 굉장히 적은 그 페이지 수로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원래 코믹북이에요. 야,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 코믹스. 흔히 책 만드는 방식으로 치면은 중철이라고 하나요? 중첩해서 여러 페이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되게 책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방식의 책 제작 방식이고. 뭐라 그럴까요? 뭐 예전에 썬데이서 이 얘기하면 또 너무 괜찮습니다. 아이고 동인지 제가 동인지 낼 때 그냥 책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 종이를 겹친 다음에 가운데를 딱 접어서 호치키스로 툭툭 중철이라고 그러죠. 그런 방식. 근데 굉장히
그 뭐 동인지의 어떤 우리나라의 이런 종이는 굉장히 좋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네. 빳빳하고 하지만 그런 종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것들에서부터 이거는 함부로 다루어도 좀 괜찮을 수 있는 좀 우습게 그냥 한번 툭 보고 버려도 괜찮을 만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책 판형이었던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네. 이게 지금 현재 코믹스가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 근원을 가져가다 보면은 네. 흔히 우리가 코믹스라고 말하는 그 미국 중심의 히어로물 같은 종류의 만화들 네. 그 제일 초반부에 그렇게 많이 나왔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싼 가격이었어요. 그쵸. 그 뭐 페니페이퍼라고 하는 잡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아무튼 이 학자 얘기도 같아요, 학자. 이야기도 하면 진짜 재밌는데 만화에 의해서 항상 나오거든요. 네네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역사예요. 즐거워요. 그 얘기하면. 저 즐거보지 않은. 네, 아무튼. 네. 그런데 이렇게 얇은 그 코믹북들을 여러 개를 막 꽂아서 파는 그런 어떤 가판대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디 버스 정류소에 이렇게 옆에 신문 붙어 있는, 가판대처럼 이렇게 네, 쫙 신문 있- 가판대에서 이렇게 하나씩 파는 뭐 이런 식의 형태가 코믹북 시장, 어떤 코믹북의 영업 스타일이었는데 네네네. 80년대 정도부터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믹북 시장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코믹 키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나도 코믹스의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층도 굉장히 많이 저변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배도요? 네, 그리고 또 마블과 뭐 DC로 양분되는 프로덕션 시스템의 신물이 난 거기서 나는 프로덕션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린 것도 저작권을 못 갖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어떤 불만들이 튀어나온 작가들이 네. 인디 작가들로 독립 만화 출판사를 만들게 돼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그 슈퍼맨 작가 이렇게 하면요. 네. 한 200명 있나? 그러니까요. 배트맨 작가, 네. 스파이더맨 작가 그럼 몇십 명, 몇백 명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작품의 저작권이나 기본적인 모든 권한을 그 회사가 갖습니다. 회사. 네. 작가는요. 그걸 처음 탄생시킨 작가 이름은 남죠. 네. 뭐 제리 시걸. 그렇죠. 제리 네. 시걸. 아니면 뭐 유명한 작가 몇 명 이름은 남아요. 네. 제컵이라거나.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존경받는 작가지만 네. 온전히 자기 작품으로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회사 거죠. 회사 네, 거. 회사의 소속이죠. 그러니까 몇몇 작가가 화가 나서 네. 뛰쳐나와가지고 인디 만화를 많이 만들었죠. 네. 이미지 코믹스도 그런. 네, 이미지 그렇죠? 코믹스도 그건 되게 후이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헬보이가 대표적으로 그런 독립 출판사에서 나온 슈퍼히어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서부터 많은 작가들이 프로덕션화 되어 있는 그 저작권 내에 있는 그런 작품에서 계속해서 소비되는 어떤 슈퍼맨이나 이런 슈퍼히어로들의 내용이 약간 질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독자들도 질렸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새로움을 탐구하고 싶어 하는 여러 작가들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 앨런 무어나 프랭크 밀러 같은 네. 그런 작가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작가분들이 앨런 무어가 무슨 작품이었죠? 앨런 무어는 샌드맨인가? 그 프랭크 아니요. 저기 왓치맨이요. 왓치맨이 앨런 무어인가요? 왓치맨. 그리고 V4 벤데타. 네. 프랭크 밀러가 신시티. 네. 300이 누구죠? 300 누구더라? 300이 프랭크 밀러 맞죠, 아닌가요? 맞죠. 네, 네. 이건 유명한 확인을 사람들.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네. 유명한 사람들이죠. 네네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슈퍼히어로는 그 이전에 프로덕션에서 계속 소비되었던 슈퍼히어로들과는 좀 달랐어요. 뭔가 달랐죠. 네, 굉장히 많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왓치맨 특히 보면은 미국의 어떤 만화의 역사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것들을 스토리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와 저기에 저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네? 와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알매 즐거움이 느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슈퍼히어로의 정의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라고 하지만 그 정의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회의 정의는 하나일 때가 굉장히 평화로운데 그럴 경우에 사회의 어떤 그 불합리한 것들이 뛰쳐져 나오는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슈퍼히어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슈퍼히어로들을 되게 지겨워하는 때가 도래하게 됐다. 그럴 때 그 이전의 슈퍼히어로들은 우리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지금에 와서 나를 외면하는구나. 아직 왓치맨 얘기군요. 네, 뭐 왓치맨 스토리. 이런 식의 그 슈퍼히어로들이 겪는 어떤 내적 갈등? 굉장히 만화에 대한 만화죠. 그쵸.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슈퍼히어로 만화를 보던 독자들은
뭐지? 달라. 그냥 적이 계속 나와서 그걸 깨부시는 계속 힘이 강해지는 이런 내용과는 달라. 뭔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미국의 역사를 돌아보게 해. 내용이 좀 더 어려워지거나 심오하고 깊어지고 그렇죠. 자기 성찰에 관한 것이고 네, 근데 이게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쿠 작가종이라는 분이 그래픽 노블이란 잡지의 설명을 뭐 만화가 글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형태가 그래픽 노블이다라는 말로 들었다라고 했을 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딱 들어맞진 않지만 네, 뭐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그렇죠. 저는 이 뉘앙스가 그렇게 막 탐탁치는 않아요. 왜냐면 네. 글을 선망하는 이미지의 느낌이 네, 나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이런 거죠. 이게 제가 이 학자의 설명은 언제나 이 뭐랄까요 체계적이고 계보를 쫙 설명해 주시는. 죄송합니다. 방대해줬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누가 들으면 되게 재미없다고 한다고 들을 거 아니에요. 매우 유익했고요. 네. 매우 유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꾸 반복하시니까. 이게 왜냐면 그 계보를 한번 짚어본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거는 공부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이해한 것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의 예술이 처음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만화가 처음 만들어지면 처음부터 그 만화라는 형식이 지구를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시작을 하죠. 예를 들면 일본 뭐 전쟁 직후에 나왔던 아카혼 만화, 네. 한국의 6.25 이후의 떼기 네. 만화, 작은 딱지본 만화, 네, 딱지본 만화. 그러니까 작은 형식 그리고 적은 분량, 조악한 품질,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작은 것들을 해 나가는데. 이런 만화나 음악이나 뭐든 간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계속 보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저변이 확대되면서. 만화는 점점 성장했는데 그걸 담는 그릇은 그대로면 원작은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의 걸 담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집니다. 맞습니다. 그게 일본과 한국에서는 극화의 탄생이기도 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히어로물의 활약만을 담았던 이 코믹 스트립이나 이런 이슈들에서 좀 더 많은 얘기, 깊은 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감동이 더 큰 얘기, 이런 것들도 해보고 싶어진 작가들이 탄생을 했고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탄생을 하죠. 어렸을 때 본 만화보다 더 좋은 거 만들고 싶죠. 네네. 그때에 마음 먹고 다가섰더니 이야기도 길어지고 그림도 또 공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형식이 필요했지 않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 새롭게 나온 이 흐름을 뭐라고 부를까? 우리 그래픽 노블이라 부르자. 이 정도가 아니었나.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만화라고 하는 코믹스라는 어떤 용어에서 오는 한계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쵸. 좀 다른 용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언제나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그래픽 노블과 코믹스의 경계선도 점점 블러가 먹습니다. 점점 경계가 사라지고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도 뭐 만화들 사이의 경계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요. 네. 웹툰과 만화도 결국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아무튼 그래픽 노블에 대한 저희 두 사람의 입장은 이 정도입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하죠. 누가 그러던데 저희 보니하니 같대요. 권혁주 교수님께서 둘의 나이를 합치면 보니하니 나이의 4배쯤 될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까? 슬프다. 저 보니하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좋아합니다. 어떤 시기에 보니하니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그 시기가 있었죠. 미친 진행력. 네. 진짜 대단했죠. 자, 다음 질문도 굉장히 진지한 작품 질문인데요. 네. 해방이다님께서 저희 팟빵 댓글의 지분을 대주주예요. 지분을 거의 다 갖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해방이다님께 이렇게 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작품 방송은 처음이라서 매우 재밌습니다. 오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구상하는 이야기는 연애, 젠더 권력 관계에서 상처받은 인물들이 가부장제를 타파하기 위해 싸움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아서 전장에 나가는지는 결정해뒀어요. 고민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결말부를 부조리극으로 처리하여 이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는 암시를 주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마침내 이룩한 N년 후를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중점적인 이야기는 전사들의 분투기이고요. 네. 이들은 생전에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죽습니다. 거의 다 이뤘다는 확신이야 있지만 완승을 장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네. 현실 세계에 사는 인물들에게 각성에 가까운 충격을 주고자 할 때 이들이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쪽과 죽어서라도 목표를 이루는 쪽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임팩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분은 지금 공모전도 뭐 준비하신다고 그러고 네. 이야기를 쓰시는 분입니다. 네. 저 뭐 가끔 팬미팅이나 독자 만남 때 많이 찾아와 주신 분이고 아시는 분이시군요. 툰 라디오 초기부터 들어주셨던 분이고요. 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질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 질문을 네. 받고. 일단은 굉장히 네.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를 네. 이야기의 형태로 담고 싶으신 것 같고요. 네. 이분의 이야기에 쓴 목적은 이거죠. 현실 세계에 사는 인물들, 우리들이죠. 우리들한테 네. 각성에 가까운 충격을 주고 싶다. 네. 이게 목표예요. 네. 네. 그 목표를 위해서 잡은 소재는 예를 들면 연애나 젠더 권력관, 네. 그러니까 남녀 불평등 문제나 여러 가지 성 관련된 문제들 속에서 상처받은 인물들, 아마 높은 확률로 여성들이겠죠. 네. 그 여성들이 가부장제를 타파하기 위해 싸움에 나서는 내용. 이게 소재고요. 네. 이제 엔딩의 고민인 거예요. 네. 주인공들이 전부 다 죽었어. 이루지 못하고. 네. 이걸 보여줘서 봐라. 니네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암울하고 부조리한 곳이야 라는 분노 혹은 좌절을 주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다 죽더라도 에필로그처럼 이 주인공들이 원하고자 했던 것이 이룩된 몇 년 후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끝낼 건지 이제 이게 고민이신 거거든요. 네. 자, 목표 나왔고요. 네. 소재 나왔고 네. 고민점 2가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진짜 이 어렵거든요, 질문에 이게? 대해서 어려운데 이게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목표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충격이 있을 테고 네. 이거를 이룩할 줄 알았는데라고 기대하고 보던 독자들에게 그래 현실은 눅눅하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장애물이 있지라고 각성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임팩트 있게 뭔가 우리가 해냈다라는 에필로그가 나오면서 끝나도 와 해방감이 느껴진다. 그렇죠. 그러면서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들은 2가지 다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는 명확하게 장점이 어느 쪽에 있다 이게 아니라 네.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 네. 어렵죠. 이런 질문 받으면 이제 소위 그 전공 쪽 교수님들은 머리가 하얘지죠. 둘 다 맞는 말인데. 네. 저는 주로 이렇게 보통 학생 상담을 하는데요. 네. 제가 저한테 상담할 때도 이렇게 제 작품 가지고 고민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해방이다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저의 생각은 네. 내가 지금 이 작품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를 되게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도 잡는 거고 엔딩도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반드시 이야기를 쓰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을 반복해서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순간이 반복될 때마다 네. 내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던 작품의 목적 점점 모호해집니다. 그렇죠. 처음에 한두 번의 선택은요. 나 이거 뭐 때문에 그리는 거니까 하고 선택이 쉬워요.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네. 내가 이 작품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만 하는 상황들이 와요. 예를 들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튼 세상에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 부분을 꼬집기 위해서 이 작품을 하고 계세요. 근데 끝까지 가서 내 만화를 다 본 어떤 독자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네. 당장 행동에 나섰으면 좋겠을지 아니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어떤 A라는 독자가 당장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의지나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거기까지는 안 가봤을 수 있어요. 이 작가의 어떤 고민이. 내가 그쵸. 이거는 고민을 덜 했다라기보다는 좀 더 시간이 가면 알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특정한 한 사람의 독자를 많이 떠올려요. 그 독자한테 내가 뭘 주고 싶은지를 많이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충분히 분노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는 사람에게 이 만화를 보여주고 싶다. 네. 그렇다면 이 작품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될 거예요. 반면에 무기력에 빠져서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지옥이야. 여자로 태어난 나의 삶을 그냥 한탄하자. 이런 사람에게 아니야. 어떤 식으로건 바뀔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말을 하는 데에서만 그치고 싶다면 어떤 엔딩이 가는 게 낫겠죠. 둘 중에 뭐가 있겠죠. 반면 아니면 네. 그 분노가 지금 부족하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전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하나만 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작가 본인 안에 분명히 답이 있는데 맞아요. 본인이 거기까지 아직 들어가지 못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이 작품 왜 하고 계신가 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2번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까지 몰라요. 내가 이거 왜 하려는지.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분들이나 동료 작가들이랑 얘기할 때 제가 미는 얘기는 뭐냐면 뭐 점심을 먹는데 메뉴를 골라야 돼요. 네. 제육볶음이냐 두루치기냐 모르겠어요. 선택을 너무 하기 힘든 거예요. 네. 내가 그때마다 얘기해요. 왜 메뉴를 선택할 때 고민을 길게 하게 되냐면 지금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네. 난 이제 이게 마지막 식사야. 그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제육볶음이냐 두루치기냐를 지금 오버제 고민하는 거야. 선택이 어려운 건 다 그런 맞습니다. 문제 같아요. 네. 지금 아무거나 먹고 나머지 하나는 뭐 내일 먹든가 다음 끼니에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선택이 편해지는데 맞습니다. 물론 이 말에도 반대하실 분들이 계신 거 압니다. 근데 사실 작품을 할 때만 놓고 보자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작품은 많이 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뭔지를 거꾸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기 해방이다님께서 쓰시는 작품의 숫자가 여러 개가 쌓였을 때, 뭐 여러 개까지도 아니에요. 사실 2개, 3개 정도만 돼도, 아, 내가 애초에 뭐 때문에 이걸 했었구나가 점점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상도가 올라가요. 점점 더 DPI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작품 하실 때 또 다른 목표, 나머지 하나의 목표를 추구해 보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생각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쉽지 않죠.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 경험상, 제 경험이니까 틀릴 수도 있죠. 작품 중에 최선의 선택에 대한 욕심이 선택을 못하게 만드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힘을 쓸 때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이게 틀린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에피소드 끝날 때마다 자, 또 거지 같은 엔딩을 그려보자. 그려서 거지 같으면 내 실력이 거기까지다. 그럼 그 다음 작품의 엔딩이 좀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하면 무기력해지는데 막판에 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끝내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중요한 문제 같아요. 해방이다님도 너무 고민 오래 하지 마시고 저는 근데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쵸. 둘 다 이렇게 결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방과 고민 활동에 이런 종류의 질문을 보내셔도 저희가 최선은 다합니다. 최선은 다하고요. 또 해방이다님께서 또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거 다음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해도 될 것 같고. 이 해방이다님의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다음 방과 활동 때 한번 다뤄볼게요.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대기 중인 메일이 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이 부족하네요, 진짜. 이쯤에서 저희 댓글로 달린 고민들을 정리를 하고요. 이 외에도 모든 댓글은 저희가 진짜 열심히 읽습니다. 팟빵이 아니라 아이폰 쪽에 팟캐스트 어플에도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저희가 이제서야 확인을 했어요. 날짜 2월 23일. 이거 첫 방송 나가고 바로 다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쵸? 반년 후에 읽어드리는. 죄송합니다. 야, 이거 뭐 병에다가 편지 써서 띄워보내도 이거보다 빨리 발견할 텐데. 읽어주시죠. 네. 13학번 만스텔님 작성하셨습니다. 만스텔 수강 신청을 놓쳤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네. 직접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너무 쓰려요. 복학한 이유 중 하나가 이종봉 교수님 때문인데 휴학하고 팟캐스트를 들으면 될까요? 하하하. 수강 신청 실패 후의 삶이란 너무 고단하네요. 그나저나 이 팟캐스트 왠지 대박 내음새가 풀풀? 일하고 6개월 전에 쓰셨고요. 대박 냄새를 풍긴 지 6개월 동안 저희는 아직 점점점입니다. 13학번 만스텔님께서 응원의 댓글인가요, 이거? 한탄과 응원. 만스텔은 뭐냐면 만화 스토리텔링이라는 저희 청강대 만화스쿨의 수업 이름이고요. 네, 대표 수업이죠. 네, 저도 한 반을 맡고 있고. 근데 이제 휴학하고 팟캐스트 들으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라 그러냐면 대학에 보통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약간 다른 게 대학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네. 정말 대학에 가는 또 큰 이유는 증명하기 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 대학에 네. 못 가거나 안 간 사람들도 할 길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 대학교 때 다닐 때 저희 학교 아닌 다른 학교 수업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가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저는 사실 그 학교 학생이 아닌데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네. 네. 뭐 과제도 안 해도 되고요. 시험도 맞아요. 안 봐도 되고. 네. 그냥 듣고 나오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라는 건 뭐냐면 누가 증명해주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그쵸. 내가 네. 잘 들었는지 그렇죠. 뭐 이런. 네. 보통 그게 이제 학점 이런 네, 이런 네. 걸로 증명을 해주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신 분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학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사실 공부할 길은 많이 있고요. 네. 그것을 내가 그걸 공부했다. 그 능력과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학위를 받고 싶다. 그럴 때는 대학이라는 것이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본인이 구분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대학에 정작 갔을 때도 좀 허탈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하.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학위라는 것이 내가 공부를 이걸저걸 했다, 할 줄 안다라는 걸 누구에게 하나하나 증명해 주는 건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렵죠. 맞습니다. 상대방도 네. 그걸 어떻게 평가해 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졸업장, 뭐 학사, 석사, 박사라는 그 학위를 보여주면 최소한의 증명이 되는 자격증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 가는 분들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 공부하고 싶어서 간다만큼 동시에 중요한 목적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고 봐요. 좋은 말씀이네요. 예, 거꾸로 말하면 나는 정말 작품으로 일단 결과를 내야 되니까 네. 당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대학은 못 가도 네. 못 갔어도 당장 공부부터 해서 알고 싶어.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청강이라 그러죠. 대학교 가서 수업도 들어보고 혼자서 독학해보고 메일도 보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했더니 또 진짜 되게 꼰대 같네요. 야, 공부하려면 어느 부분이 꼰대라는 거죠? 자칫하다가는 야 네가 하려고 그러면 다 길이 있어 이런 식으로 들릴까 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당연히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쭉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불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 정도면 웹툰스쿨을 듣는다거나 아주 좋은 방법이죠. 최고의 방법이죠. 아주 고효율, 저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죠. 네. 기승전 저희 자랑으로 하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자, 방과 고민 활동에 굉장히 긴 네. 메일이 2개가 왔습니다. 네. 2개만 왔다는 게 아니고 일단 2개를 오늘 읽어드릴 텐데. 메일 많이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김에 한번 홍보할까요? 네, 저희 어디로 보내죠? 메일? 네, 웹툰스쿨 네이버.com인데요. webtoonschool naver 네이버.com 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읽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열심히 읽고 또 읽어요. 일단은 네, 한 분이 보내신 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어교에서부터 열심히 웹툰 라디오를 찾아 꾸준히 듣고 있는 행립이라고 합니다. 행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바로 취업을 한 고졸 취업자입니다. 과거에 집에서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 공모전 등을 참여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많은 걸 참여했습니다. 학교를 멀리 간 이유도 자발적으로 활동 영역을 늘려서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한계 지점까지 열심히 살고 싶어서 먼 통학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다 와중에 가고 싶은 대학을 찾게 됐고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지 않았던 저는 고3 때 독립적으로 포트폴리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나 제일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롭게 힘들었는데 현재는 회사에 다니면서 또 다른 사회적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저의 고민은 이제부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준비한 입시에 실패를 하고 회사에 취업을 했지만 네. 아직 대학에 관한 꿈과 희망을 놓지 못한 채 만화 관련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하던 대학교에 달라진 전형을 찾게 돼서 이 전형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고 최근 회사 일과 입시 준비를 병행하며 진행 중입니다. 네. 여기서 좀 힘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 때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공부를 하며 피곤함을 몰랐지만 현재는
회사 일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또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다 보니 좀 지침감도 들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도 들고요.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피곤함을 쌓으면 가고 또 계획했던 것들을 실패한 경험도 있어서 점점 노력이나 도전 같은 것들을 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생각 등등 경험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비슷한 길을 걸어오셨던 분이 계실까 하는 마음에 기회 삼아 메일 보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홍란지 선생님에 대한 칭찬이 한창이고요. 네. 부끄러워서 편집을 할게요. 하루에 즐거운 1시간, 2시간을 꾸며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요약해서 라디오 때 말씀해 주셔도 공감받았다는 것에 하루가 행복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네. 자, 일단 사연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행님님. 여기서 말하는 그 실패했다는 입시가 혹시 청강대라면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회사와 그 입시를 병행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게 골자인 것 같죠? 네, 매우 힘든 상황이실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힘들죠. 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고3들이 입시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데는요, 아주 많은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맞아요. 부모님의 희생도 있고요. 모두가 공부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있고요. 네. 시스템 안에 있다는 안락함도 있고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밖에 나와서 회사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와중에 네. 다시 입시를 준비한다. 이건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는요, 돈을 벌면서 데뷔를 준비하는 작가들이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약간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분은 지금 돈을 벌면서 입시를 준비하고 계세요. 네. 근데 대학에 온 어떤 분들이 졸업하면서 바로 데뷔를 못하거나 안 하시고, 돈을 벌면서 데뷔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약간 비슷하죠. 네. 제가 저도 그랬고, 그 당시 저에게 힘이 됐던 그 사고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네.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모습이 작가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일 저를 힘들게 하던 것이 뭔지를 가만히 보니까, 네. 당장 데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었거든요. 막연함. 그쵸,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졸업을 하는 시점쯤 와서 데뷔까지 3년을 잡았어요. 네. 물론 그 뒤에 5년짜리 계획도 있었고요. 네. 10년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5년, 10년이라는 꽤 긴, 굉장히 넓은 긴 기간을 정리해 놓은 계획이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당장 데뷔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무서운 반면에 이 마라토너들의 넥스트 코너인가? 저도 들은 얘기예요. 마라토너들 외국의 마라톤 대회 보면 네. 마라토너들 뛰잖아요. 네. 그 옆에 이제 스태프들이 자전거나 트럭 타고 따라가죠. 네. 그때 그 코치가 외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어떤 마라톤 대회였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마이크에 그 코치가 외치는 게 들렸어요.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냐면 네. 포스트 박스예요. 그게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우체통까지 가자는 얘기예요. 거기 지나가고 나면 넥스트 코너 그러고 그다음 무슨 술집 이름인가 봐요. 무슨 펍 이게 약간 간판 뭐냐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목표물을 세분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갑자기 거기서 야 끝까지 뛰어 이러면 죽습니다.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 20km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데뷔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3년, 5년, 10년을 잡았는데요. 네. 이 10년이 제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네. 30대가 끝나기 전에 데뷔하고 싶어. 왜냐면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제가. 5년짜리 계획이 그나마 제가 정말 넘기고 싶지 않은 마지노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희망적인 계획이 3년짜리 계획이었어요. 네. 3년 안엔 데뷔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그 3년을 다시 쪼갭니다. 네. 쪼개서 첫 1년은 시즌 1, 네. 두 번째 1년이 시즌 2, 세 번째 1년이 시즌 3이었고요. 시즌 3 안에 데뷔를 하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네. 그럼 시즌 1의 목표는 뭘까? 하나라도 작품을 완성해보고 싶었어요. 시즌 2의 목표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완성을 안 해보고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시즌 3 때 이제 매체 연재가 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작품 기획을 동시에 진행해서 다 넣어보자. 이렇게 좀 쪼개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데뷔를 한 게 3년 좀 안 됐을 때였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막연한 목표를 갖고 있을 때보다
당장 할 것들이 보여서 좋았고요. 네. 두 번째는 오늘 너무 아르바이트가 힘들어서 못 그리겠어 했을 때 네. 못 그릴 수 있죠. 네. 그냥 힘들어서 잘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잠들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좌절감. 나는 안 될 거야. 나 오늘도 내 목표를 못 지켰어. 그런 어떤 자괴감을 피해갈 수 있게 해줘요. 왜냐면 그 3년짜리 목표를 더 잘게 쪼개면 일주일 단위 목표까지 가거든요. 꽤 널널해집니다. 네. 왜냐면 길게 목표를 잡을수록 당장 할 게 좀 널널해지거든요. 그렇네요. 짧은 목표를 잡을수록 당장 할 게 굉장히 빡세지고요. 그렇죠. 3년짜리 계획이 되면 이번 주에 해야만 하는 것이 좀 널널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걸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추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나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야. 갑자기 자기애가 막 생겨요. 나 열심히 했어. 근데 그걸 못해도 애초에 3년짜리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하려고 했던 것들만 채워도 어느 정도 자괴감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지치지 않게 만드는 데 꽤 큰 도움이 됐어요. 네. 나를 지치지 않게 해주는데. 지금 이분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좀 고민 상담할 때마다 가장 무서운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전달될까봐 무서운데 저에게 도움됐던 것만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목표가 뭔지 궁금해요. 지금 회사 일을 하시면서 대학 가시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회사 다니시면서 웹툰 작가가 되시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웹툰 작가가 좋긴 좋은데 확실히 자신할 수 없으니 대학부터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목표인가요? 3번까지 가셨으면 대학을 목표로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런데 3번까지 못 갔다면 뭐하러 1번을 목표로 삼냐. 2번으로 그렇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사 일하시면서 입시 준비하시는 것보다 맞습니다. 회사 일하면서 작업에 도움되는 공부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네. 아시기만 하면 네. 당장 답답함이나 두려움보다는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연습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만화가 데뷔 준비할 때나 뭐 악기 연습, 뭐 어학 연습, 제가 이제 직업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의 연습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네. 그 단기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 지옥 훈련이 필요한 연습과 네. 조금씩 매일마다 해야 되는 연습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드로잉, 크로키 이거는 매일마다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반면에 아주 높은 퀄리티의 일러스트 한 장짜리 이거는 단기간에 집중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네. 뭐 이야기의 시놉시스를 구상해 보는 건 매일마다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네. 각 잡고 앉아서 한 편 완성해 보는 건 집중적인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들을 최대한 잘게 쪼개가지고요. 우리가 안 하면 죽는 행동에 붙였어요. 오. 밥 먹는 거랑 자는 거죠. 밥 먹은 뒤에 하거나 자기 전에 한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걸 안 하면 못 먹거나 그걸 안 하면 못 자요. 근데 아주 적은 양을 붙였기 때문에 귀찮아도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에 붙여서 크로키 한 장 붙이면 하루에 3장은 해요 무조건. 그렇게 하게 되면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주로 방학 때나 네. 알바 잘린 뒤에 다음 알바 잡히기 전에 중간 기간 같은데 몰아서 네. 지금 인기 있는 12부작 드라마를 분석해 보겠다. 네. 요거는 한 2주일 필요하거든요. 그때 몰아서 한다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 연습이나 훈련을 나눠서 쪼개서 생각하시는 게 네. 당장의 막연함을 달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굉장히 상세한 설명이셨어요. 제가 했던 것만 그냥 말씀드립니다. 네. 더 좋은 것도 있겠죠.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저도 항상 학생들이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낄 때 저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캠프를 목적지에 세우지 말아라. 맞습니다. 중간중간 쉴 공간에 그 목적을 좀 단기로 잡아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행임님께서 불안해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종범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본인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은 행임님의 목표는 대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본래의 목표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그랬던 사람이고요. 네. 작가 지망으로 전공을 택하시고 지금 학자시죠?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실패해서 도망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나의 한계를 보고 껍질을 깨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미루는 거죠. 네네네. 실패하기 싫고 혼나기 싫고 내 한계를 보기 싫고. 그게 존나 무섭거든요. 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무섭죠.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내가 봐야 할 일인데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도망을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2차적인 그러니까 제 목표에 2순위로 두었었던 뭐 일러스트레이터의 활동이라든지 연구랄지 그러면서 공부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자기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작품을 낼 때 아 그래 그래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아 그래 나는 그래도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괜찮아.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해서 이만큼 라이센스도 땄어. 그래 난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꼭 내가 원했던 목표의 1순위는 아니지만 그 부차적인 순위의 것을 달성했을 때도 그게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은 큰일 나지 않고 누구 하나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이 행님의 사연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어떤 그 이종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까지 왔던 그런 일들이 막 옛날 생각나세요? 네, 막 생각이 났는데 촛불 켜드릴까요? 내면의 얘기가 나오면서 네. 촛불을 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항상 이런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아까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나눠주실 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 이게 최종일 것 같아서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게 가장 커요. 근데 행님님은 아직 너무나 앞이 창창하시고 정말 저희도 창창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입이라고 하는 게 행님님의 가장 첫 번째 산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실패를 하게 됐다는 것이 나의 앞으로의 산을 넘어야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를 알아요. 그리고 그 분명히 큰일 맞아요. 큰일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일이 매우 큰일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잊어버려서 많은 산을 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쵸? 지난 일이어서 그 감정의 투영이 좀 덜 될 수는 있지만 행인님에게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싶으시는 마음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이런 붙잡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 같은 말 아닙니다. 네네. 늙어갖고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지. 그때 진짜 빡셌던 기억이 굉장히 나요. 굉장히 힘들었었던 생각. 그게 세상의 전부였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거기서의 실패라는 것들이 행님에게 그만큼 엄청난 큰 슬픔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사랑했을 때도 헤어질 때 어떻게 단칼로 딱 베어서 그래 헤어져 하고 나서 그냥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왠지 홍난지 선생님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 때도 있었고 아닌 때도 있었고요. 저는 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꽝꽝하는 입장. 그런 적도 있었고 아닌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애도의 기간 우리가 충분히 갖고 네, 행위님이 그것이 만약에 지금 힘들지만 그거를 지키고 입시를 하고 있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기간이 애도의 기간이라고 칠 수도 있고 애도의 기간을 지나서 정말 입시에 성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차선의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쵸. 모든 것을 다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거고 행님님이 하시고 있는 그 모든 한 단계 한 단계가 행님님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전 진짜로 믿어요. EBS네요. 네, 정말로 근데 교과서 같은 말이지만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EBS 라디오 새벽 2시에 틀면 이런 방송 나오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예전에 이소라 그 가수 이소라 씨가 그 이런 방송 하셨었잖아요. 저도 했었어요. 경청이라고 저 했었는데 새벽 한 2시 네, 근데 진심으로 막 얘기해주고 제가 이 행님님 사연을 들으면서 진짜 그 라디오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딱 저를 위안을 해주던 라디오가 2개가 있었는데 이소라 씨가 하시던 그 라디오와 신해철 씨의 고스트 라디오 고스트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스타일이 두 분이 완전 다르잖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소라 그 가수 이소라 씨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거였는데 처음에는 거기 위안을 굉장히 많이 받다가 그러다 신혜철 씨 오면 이러다가 제 자신이 너무 갑자기 확 환심해지는 때가 왔어요. 네. 너 지금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연민 같지 마. 네가 한 게 뭐 있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게 됐을 때 나는 너를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때가 진심인데요? 이런 때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잡고 도망치다가 네네. 아 어쩌면 넌 이렇게 내 자신 너무 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울 보면 뽀갤 것 같아. 네, 그때. 우리 존재 화이팅 하다가 아니야 너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너 정신 차려야 돼 이럴 때. 그럴 때는 갑자기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신해철 씨의 그걸 듣고 나서 굉장히 저를 깨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죠. 깨주잖아요. 네. 사정없이 깨는 아유 찌찌 막 이러면서 빨리 빠져나와 막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치잖아요. 마왕님 그랬죠. 네, 근데 그게 그래. 마왕님 고마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말하는데 제가 마왕님을 맡고. 네, 근데 행익님은 지금 단계에선 이소라님의 어떤 그런 격려와 위안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에세이 썼을 때 겨울잠을 자다가 동사하는 동료들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뭘 하겠다. 난 꿈 예를 들면 작가가 되겠어. 데뷔하겠어. 뭐 대학 가겠어. 이런 꿈이 다 있는데 당장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일단 돈부터 벌거나 알바를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그 꿈을 일단 잘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잠을 재워놨다고 믿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5년이나 1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보면 동사해서 이미 얼어 죽어있는 꿈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동사하지 않게 다시 그 겨울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고민했던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이에요. 3년짜리 계획을 세우면 적어도 3년 동안에 얼어 죽지 않거든요. 네. 자,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네. 진짜 EBS 방송 같다. 드릴 말씀과 나누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음 메일이 와 있어요. 네. 이 두 번째는 홍쌤께서 읽어주십시오. 네. 어떤 분이신지 제가 요 분이요. 네. 요 분은 그 작가님이십니다. 네. 아마도 서울소 작가님이실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그 청강대 출신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네, 우선 근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즐겁게 연재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말이 안 되는데 연재를 즐겁게.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만일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계약도 했었고요. 더더욱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마냥 작품하는 거 자체에 즐겁게 빠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졸전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데뷔 준비, 무리한 작업, 그리고 취직을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정말 건강하던 몸에 없던 병이 생겼어요. 뭐야? 취업 스트레스가 끝나고 나니 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다시 생기고 있네요. 자, 제가 작가로서 모토가 있다면 정말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장르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작품을 내면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작가요. 하지만 지병을 얻은 뒤 든 생각은 내가 이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지병이 사라질까? 였습니다. 적고 보니 다른 업종이었어도 같은 고민했을 것 같네요. 학생 신분으로 16년을 살다가 첫 사회 진출에서 겪는 그런 거일까요? 뭐 작품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큰 소원은 하루빨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작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제가 저를 잡아먹었네요. 도움이 될 만한 사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진짜 방과후 활동의 고민 활동에 정말 딱 맞는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만화를 그리다가 병을 얻었다. 이 방송을 참고로 이분께서 메일에 어디가 막 아픈 병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셔서 저희가 살짝 무겁기만 하지는 않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웃음이 튀어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한데 이 병명이. 자, 작품을 하다가 병을 얻었다라는 문장마다 써놓으면 나도라고 하면 손을 들 작가님이 제 머릿속에 한 40명쯤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요걸 나누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아파보셨나요? 연구 때문에. 저는 모든 컴퓨터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렇듯이 등은 항상 아프고요.
그리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특히 그쵸. 이정문 교수님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권위자죠. 네. 네, 요통계의 권위자입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거북목 많고 요즘에. 네. 작가님들이 연재 중에 얻게 되는 그 크고 작은 크고 큰 네. 병들에 대해서 좀 많이 보내주시면 야 이런 것도 있다 이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그리고 그 웹툰 작가가 되시려는 분들의 싹을 잘라버리는? 그 다음 편은 이제 좋은 걸로 좋은 것도 하고. 네. 통장 잔고 이런 거. 통장 잔고도 와, 진짜. 행복하게 못 해줄 만한 금액도 좀 많아가지고요. 그렇긴 하죠. 아무튼 저는 어디까지 가냐면 방광염. 마감 중에. 어머. 방광염도 왔었고요. 와. 방광염이 심해져서 허리까지 간 적도 있어요. 아니, 많이 참으신 거예요? 그 정도로 마감을.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방광염이요. 참으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나 참으면 걸리는 줄 알았어. 아니 뭐 그러면 뭐 큰 거 참으면 치질 걸립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아니었구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오래 참으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과로 때문에 주로. 과로가 방광염으로 갈 때가 많대요. 염증이니까. 그쵸. 잠 못 자고 막 이럴 때. 네. 나트륨 장기 복용 이런 거 할 때. 그쵸. 저 방광 갔었고. 이거 자칫하다가 불행 올림픽 가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네. 저도 이제 주로 근골격계. 그래서 허리 쪽 많이 왔었고요. 네. 연주 중에 그 실려간 적 한 2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서울소 작가님도 처음으로 연재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병을 얻으셨는데 네. 이게 진짜 웃겨요. 제가 20대 때, 네. 10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한 99%는 흘려듣잖아요. 네, 그쵸. 근데 홍란 선생님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들으셨어요? 네. 다행이네. 저는 진짜 한 99.9% 흘려들었어요. 네. 만화책에 나온 대사는 다 외우면서. 맞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 얘기할 때 만화대사 인용하고. 맞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해주는 말 중에 진짜 도움됐을 법한 말들을 대부분 흘렸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신속하게 흘려버린 얘기 순위를 고르라면 1위가 운동해라. 맞아요. 저 그건 지금도 듣는데 네 하고 그러니까. 계속 흘려요. 그리고 공부해라 뭐 이런 거는 잠깐 귀에 걸렸다가 빠져요. 그쵸, 맞아요. 운동해라 뭐 이런 얘기는 이건 안 걸리죠. 바퀴에도 안 걸려요. 네, 맞아요. 그냥 승 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허리 디스크로 쓰러질 때 알았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갖고 온 나의 그 부모님이 주신 나의 이 건강한 체격 다 써먹었구나. 이제 끝났다. 마이너스 통장됐어. 네, 그때가 20대 후반인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뭐 몸짱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라고 시작했던 게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마감할 때 도움되려고 운동했다가 운동 때문에 허리가 나빠져서 쉬는 경우를 반복했죠. 예를 들면 달리기 하다가 허리 나가고 줄넘기 하다가 허리 나가고 와. 복싱에 빠져가지고 복싱 또 엄청 열심히 하다가 스파링 한번 괴물 같은 분과 잘못해가지고 허리 나가고 뭐 그런 연속이었거든요. 홍란 선생님의 운동 역사는 물어보나 마나인가요? 그쵸. 숨쉬기 걷기 뭐 이런 거요? 저 운동 못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랬는데 또 뭐 갑자기 막 아니 저 진짜 당구 큐 잡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 이랬는데 갑자기 막 400 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전 투명해요. 그래요? 전 투명한 사람입니다. 스포츠 쪽은 아예 안 하세요? 볼링 하나 억지로 배운 적 있어요. 볼링 배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배웠냐면 회사에서 목요일마다 볼링의 날이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교수님과 학자이시기 이전에 이 회사원의 시절에 잠깐 있었죠? 네. 학생 졸업하고 자꾸 회사에 다녔는데 그 회사는 무조건 목요일은 무슨 회사였어요? 볼링의 날. 사채받는 회사. 무슨 회사? 3D 그래픽 회사였어요. 3D 그래픽을 하던 회사였는데 네. 근데 정말 운동이 너무 싫은데 전 못하는 거 제가 뻔히 알거든요. 몸치라는 거를. 근데 볼링데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볼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오만 우거지상을 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팔의 힘이 특히 약해요. 다른 데보다 악력은 강한데 팔의 힘은 약해요. 볼링공이 좀 더 무겁지 않아요? 엄청. 아니 그렇지 않죠. 아니 근데 이게 팔의 힘도 중요하고 이게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그 무게가 덜 나가는 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공이 뻘뻘뻘뻘뻘뻘 굴러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쾅 굴러가는 게 아니라 뻘뻘뻘뻘 이게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네, 보노보노 같이 듣는. 네. 그런데 또 이게 폼을 잘 배웠을 때는
한 10번 정도는 이게 그래도 가운데로 가요. 폼이 네.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네. 이게 점점 저도 모르게 힘이 빠지나 봐요. 아, 그죠. 그래서 아무리 폼이 좋아도 10번 이상 던지게 되면 옆으로 자꾸 휘어요. 나중에 뒤로 가잖아요. 네. 아, 진짜. 그 공이 가운데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선수들 보면 네. 이게 호를 그쵸, 그리면서 휘죠. 네, 손목으로 맞아요. 스핀 줘가지고 네. 그 맞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초보한테 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네.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폼을 제대로 잡으라고 해서 저는 힘은 없었지만 폼을 잡아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휘어요. 우와, 그게 뭐예요? 멋지죠? 돼요, 그게? 그렇게 돼요. 지금도 돼요? 지금도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동료들과 볼링 한번 가야 되네.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완전 호를 그리지 못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일자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휘는 요 기법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잘 나올 때 마지막에 스트레스도 힘이 빠지는 했지만, 건가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던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저를 데려가는 팀은 계속 지잖아요. 아, 그거 너무 기분 안 좋은데. 아, 그러니까요. 어디에도 끼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깍두기로 불려다니거나.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잘 안 늘더라고요. 친구들이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싫죠. 중학교 고2 때 스타크래프트 한번 꼈는데 너는 거기서 프로토스 해가지고 계속 기본 유닛만 뽑아. 맞아. 제가 4번째 넥서스를 짓는 순간 친구들이 저를 때리기 시작해요. 스타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본부 건물만 4개씩. 그래서 제가 그때 상처받아가지고 레인보우 식스라는 FPS로 빠졌죠. 아무튼 네. 그러면 지금 볼링을 했던 게 유일한 운동이시면 그렇죠. 건강에는 딱히 도움이 안 되겠네요. 굉장히 도움이 안 되죠. 볼링하고 온 날은 오히려 며칠 앓죠. 저도 볼링 저 부천 작업실 때 했었는데 네. 저 작업실 분들끼리 갔는데 볼링하고 나면은 허리가 또 아프죠. 맞아요. 비대칭이잖아요. 네. 에버리지 몇이세요? 저요? 아이, 또 비웃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에버리지 몇인데? 저 70이요. 네? 이러니까 저를 아무도 안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1년을 넘게 했는데 그때 70이. 공끝이 휘는데도. 이게 말이 돼요? 아이고 배야. 저도 못 치거든요. 네. 근데 에버리지 100은 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들 그래서 제 점수를 보고 되게 당황해 하셨어요. 그렇구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볼링 쉽지 않죠. 당구 같은 거 잘 치실 것 같은데 이제 아닌가요? 아, 그것도 포켓볼은 쳐봤어요. 쳐봤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끝입니다. 네. 잘 칠 것 같았는데 네, 쳐봤어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전 지금 그래서 탁구에 미쳐 있습니다. 오. 탁구에 영혼을 바치고 있어요. 이야, 탁구 어려운데. 배워서 치게 되면 상당히 그 섬세한 맛이 있는데 탁구를 배우면서 살이 일단 많이 빠졌고 그 다른 운동에 비해서 탁구가 상하로 운동이 없어서 허리에 괜찮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헬스도 다니고 수영도 다니고 했었어요. 서울소 작가님께 조언 같은 걸 제가 감히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진짜 아파서 막 죽겠을 정도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는데 네. 가만히 저를 제가 잘 봤어요. 네. 저라는 인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네. 양 볼을 잡고 양 귀를 잡고 저를 봤어요. 봤더니 제가 프리웨이트니 헬스 네.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운동이라는 네. 것은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한약처럼. 좋지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나오면은 막 일부러 그것도 했었어요. 왕좌의 게임 한 편이 길잖아요. 네. 러닝머신에서 그거 틀어놓고 한 편씩 보자. 이 한 편이 재밌으니까 이거 볼 때까지는 안 내려오겠지. 그래서 몰아서 볼 때 바짝 러닝머신 뛰고 살 빼고 왕좌의 게임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그동안 운동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보시면서 하셨네요. 잠깐 했었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다 이거. 저희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가 정말 재미를 느낄 만한 스포츠를 찾아내자.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네. 것 같고 네. 그래서 찾은 게 탁구인 거거든요. 서울소 작가님 혹시 운동을 하셔야 되면 정말로 이렇게 만화의 마감을 잊게 해줄 만큼 딱 맞는 스포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재밌을 만한. 네. 네. 뭐 스포츠 댄스일 수도 있고 네. 철인 3종 경기일 수도 있고요. 그쵸. 암벽 등반 이건 너무 심한데 암벽 등반 운동의 끝이니까 안 되겠다. 뭐든 있습니다. 네,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거기서 욕심내가지고 스쿼시 했다가 다음날 한 3일 누워요. 그냥 이것저것 좀 오직 재미만을 추구하면서
이 쫓다 보면 건강이 따라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아예 운동이랑 안 친한 분들도 뭐 계실 테지만. 그쵸. 네. 근데 저는 강제적으로 배웠던 것도 도움은 됐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스포츠가 볼링이라고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 그 강제라고 하는 게 그거요? 네. 나도 아버님이 뭐 무예인이셔서. 집에 아닙니다. 그 견자단 씨 집에 있는 그거 알죠? 이렇게 나무 인형 딱딱딱 치는 거. 그런 거 있나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거 듣고 계시는 그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뭐 지망생이나 학생분들 제가 여기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만화가에게 정말 제일 필요한 건 작화력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라고 아무리 해봤자 귓바퀴에도 안 걸리고 흘려버리실 거 제가 아니까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냥 살고 싶어요. 살고 싶고 열심히 오늘도 탁구를 치고 있네요. 서울소 작가님에게 공감하시는 다른 만화가 분들, 동료 작가분들, 나도 아프다, 미치겠다, 이런 병이 있다,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그 댓글 메일 다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줄줄줄줄 읽어드리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불행해. 공감해 드릴게요. 네, 다 같이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건요. 이 만화를 그리는 것이 직업이잖아요. 네. 직업은 우리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떼놓으면 죽죠. 네, 그러니까 삶을 지속하는 과정에 직업이 있는 거잖아요. 직업이 먼저 있고 삶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직업. 네, 이종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경우 그러니까 삶을 사는 가운데서 이 직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많은 작가분들이 나 정말 일생일대의 작품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인생을 좀 등한시 그러니까 삶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등한시한 채 그러니까 먹는 거나 자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등한시한 채 작품에 매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러시죠. 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원초적인 삶의 재미?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작가 생활을 하면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 근데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지? 오늘 아침에 이 날씨 너무 괜찮은데 이때 커피 하나 들고 걷고 싶어. 살아있다. 죽이네. 이런 느낌을 받기에는 공고 좀 다가오고 있는데. 그쵸. 지금 쓰고 있는 거 다 엔딩 어떻게 내지? 이런 고민이 맞아요. 많으시니까. 네, 쉽진 않다는 건 아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 말도 참 올드하네요. 참사리. 참사리. 제 말에 그런 이상한 거 붙이지 마세요. 참사리 좋은 말입니다. 뭔가 갑자기. 지방자치단체 같죠? 할아버지 할머니. 참사리. 하여튼 그런 거 많이 못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삶이 되게 먼저다라고, 그러니까 왜 사람이 먼저다, 아니면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정치인들의 캐치프레이즈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 네, 그럼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쵸, 어떤 내 직업적인 것들을 먼저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내 가족을 등한시하거나, 그렇잖아요. 저녁이 없는 삶이 인생에 중요한가? 더 중요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게 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삶의 밸런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요리하는 즐거움이랄지 음식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먹는 것이랄지. 이를테면 즈세 작가님. 카페 오케이 그리시는 그분이 이제 마카롱이나 말 그대로 제과 제빵을 취미라고 하시기에는 지나치게 잘하시는 작가님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빵을 굽고 과자를 굽고 만들고 하는 그런 일상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카페 오케이라는 작품이 읽혀요. 요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런 작품을 그리는구나라는 느낌이랄까. 저는 그 작가님이 딱 떠오르네요. 이게 맞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만화가의 꿈을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떨어뜨려 놓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제일 큰 목표다. 나의 어떤 로망, 꿈, 이상.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습니다. 어떤 직업적인 밸런스를 그렇게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건 만화가 분들 중에서도 작업 스타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이현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셔서 그쵸.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시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네, 그리고 이도 선생님께서도 그쵸. 새벽 막 4시 뭐 이때 일어나셔서 네. 되게 먼 거리를 네. 그 작업실을 다니세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딱 퇴근하시고.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삶을 사시는 느낌이 이도호 선생님께도. 네. 허영만 선생님 뭐 유명하시고. 네네, 맞아요. 허영만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장수하는 작가분들일수록 이런 어떤 절제? 그러니까 네. 작품이 정말 너무 잘 될 때 더 많이 하고 싶고 이렇지만, 아, 내일을 위해서. 네.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뭐 그 이런. 장수의 비결인데. 그러니까 이 밸런스? 요거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일쯤 은퇴할 것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데. 아니, 워낙 교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도 그중에 이해되는 90% 노는 거죠. 겁니다. 아이,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노는 거라고 빨리 얘기해야지. 또 다른 예로 떠오르는 분들. 네. 곽백수 작가님, 김양수 작가님, 네네. 생활의 참견. 그러니까요. 이제 그분들, 특히 그 백수영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작가님이신데, 네. 곽백수 작가님께 제가 제일 존경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직업인으로서의 작가의 삶을 되게 많이 추구하세요. 네. 만화 왜 그러냐면 직업이니까 돈 버는 일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시기 때문에 이 작업이나 작품, 이 만화라는 개념에 잡아먹히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네. 일적으로만 네. 대한다라는 그런 어떤 나와 어떤 독자 간의 약간의 거리두기? 그거를 네. 이해를 못하는 다른 작가님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왜 작품을 저렇게 미적지근하게. 하지만 오히려 네, 그런 네. 시선 때문에 가우스전자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이디어계의 어떤 왕이라 불릴 만한 분이시거든요. 네. 뭐 김영수 작가님 생활의 참견도 네. 그렇고. 물론 언제나 결론은 10명, 100명의 작가가 있으면 100개의 작가관이 있는 거니까 네. 정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홍란지 선생님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20대들이 귀로 흘리기 딱 좋은 얘기를 방금 해주셨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네. 누군가는 잘 들으시겠지 뭐. 네. 자, 이렇게 오늘의 방과 후 고민 활동 어떠셨나요? 매우 길었고요. 그리고 매우 길게 했네. 덥습니다. 우리 녹음마다 그 팟캐스트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 저는 지금 이 팟캐스트 음질 독자분들의 음질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음질보다는 제가 삶이 중요하니까 에어컨을 틀겠습니다. 음질 에어컨 소음 좀 들어가셔도요. 저희가 일단 있어야 이 방송이 되니까. 저 지금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건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우리가 네. 방과 후 활동에서 매번 그 녹음에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되게 반가워지려고 하는 제안을. 이거 진짜 저희 원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네, 지금 갑자기 제가 든 생각인데 격주로 한 주는 독자분들의 고민 활동, 네. 한 주는 영업 활동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은데요? 아니 독자분들의 사연이 사실 많이 쌓여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 동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독자분들의 고민이 좀 많이 쌓여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그리고 한 분 한 분한테 참 힘드시겠네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거 고민 맞나요? 고민 많네요. 이런 프로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네. 진짜로 제가 오래 생각하고 뭐 홍란 선생님이 오래 생각해 오신 거를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꽤 길어져요. 네. 근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기에는 이 취지가 너무 그쵸. 흐트러지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저희가 진심을 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겉만 핥고 지나가기에는 이 사연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단 말이죠. 네. 저는 진행자로서 적극 찬성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의 반가워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 저희 방과후 활동 두 번째 시간은요. 네. 방과후 고민 활동으로 꾸며드린 걸로 하고요. 네네. 다음 주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해서 깜짝 놀랄만한 작가님의 롱터뷰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그 이후에 참고로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광고입니다. 광고. 홍보. 다음 주 롱터뷰는요. 네. 진짜 인기인이신데요. 누가 나오시죠? 말해버려요, 그냥? 이동건 작가님 나 이런 거 나 이런 거 싫어. 유미의 세포들 이동건 네. 작가님 나오십니다. 아 진짜 제 워너비 정말 만나고 싶었던 작가분. 이미 녹음이 끝난 상태입니다. 네, 이동건 작가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홍란지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네. 롱터뷰 후보로 언제나 꼽고 계셨던 분이 이번에 나오시는데 맞아요. 홍란지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때 제가 큰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네. 그래가지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홍란지 선생님이라는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진행을 하는 바람에요.
제가 진짜 시끄러워요. 아니 진짜 재밌어요. 만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못 들어주겠다. 아 그건 진짜 본인이 스스로 그냥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요?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댓글로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주 롱터뷰 들어보신 다음에 이 정도면 얘 왜 이렇게 오버하냐. 그만 좀 말해라. 게스트 작가 말하는 것도 듣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상당히 시끄럽고요 그날. 네, 이동원 작가님 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웃깁니다. 진짜 재밌으시더라고요. 이분 물론 뭐 기존에 뭐 박수봉 작가님 뭐 다 좋으셨죠. 네. 좋으셨는데 웃긴 걸로 치면 역대급 중에 하나였고요. 네. 추리닝만큼 또 웃겼고.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동건 작가님 팟캐스트 쪽으로 데려오고 싶다. 진짜 두 분이 뭔가 프로를 만드셔야겠던데요. 근데 그분은 저와 다르게 지금 네. 여위를 석권하신. 그쵸. 왜 이해해요? 그건 바쁘시기 죄송해요. 이해해버렸네. 지속적으로 내가 러브콜을 보내야지. 그런데 네. 좀 그 두 분의 케미가 어떤 거냐면요. 이동근 작가님이 약간 막 조련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낚싯대를 딱 던지시면 이종범 교수님은 그걸 잡으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점프하고 뛰는 그런. 우리 집 달리가 내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종범 교수님 항상 네. 정돈된 모습, 뭔가 정리하시는 모습을 항상 듣다가 네. 이런 면도 있으시구나, 더 친근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녹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망가진 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롱터뷰 기대해 주시고요. 네네. 오늘은 방과 후 고민활동으로 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어떠셨나요? 즐거웠습니다. 매우 무더웠던 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다 읽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그 사연 굉장히 감사하게 매번 읽고 있거든요. 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되게 총선 전에 국회의원 후보들 같이 말하고 앉아있죠? 여러분 하나하나 다 보고 있고요. 정말 근데 다 읽고 답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큰 힘이 되더라고요. 힘 많이 되죠. 네, 라디오에서 그냥 다른 진행자들이 이런 얘기할 때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큰 힘이에요. 근데 저희가 하나하나 열심히 읽을 만큼의 양밖에 안 왔어요, 여러분. 네. 좀 더 분발해서. 왜 어디 가면 요즘 웹툰 스쿨 잘 듣고 있단 말밖에 못 듣는데 왜 사연을 적게 보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샤이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작업하다 힘드시면 한번 미치겠다 힘들다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네. 뭐 어떻게 듣고 있다 보내주시면 저희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나 왜 이러니 요즘에 안 그랬는데. 더워서. 자, 지금까지 청강문화산업대가 이거 안 자르실 것 같다. 왠지 이거 그대로 나갈 것 같죠? 국민우 작가님. 자,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방과 후 활동 그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